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해서 지난번에 청문회를 하다가 할 가치도 없어서 중지가 되고 자진 사퇴를 우리 당에서는 요구했고 자진 사퇴가 안 되면 임명 철회하라라고 했는데 아직 임명 철회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국회 송부를 하여서 어제 20일 경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재송부를 할지 어떻게 할지는 아직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과 여론의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임명할지 안 할지 여론이 추그러지면 임명하고 여론이 들끓으면은 임명 보류하고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거네요. 뭐 그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고려합니까? 장관이 고려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저는 임명해야 된다고 건의드렸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부적격으로 이미 했고 국민적인 여러 가지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빨리 임명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그저께 정찰위성을 쏘고 정찰위성에서 태평양 감 상공에 있는 미 앤더슨 공군기지 촬영 사진을 수신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사진 신뢰가 갑니까? 예, 아직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고 네. 찍었다고 말만 한 것으로 네.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 자체는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북한에서 위성 발사 관련해서 러시아가 기술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장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제공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뭐 러시아 외교부에서는 한 적이 없다고 또 이런 성명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뭐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적극 지원하겠다 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단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기 어렵고 뭐 그 기술이 하나는 로켓 기술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정찰 위성에 관련된 기술일 거로 생각하는데 로켓 기술은 이미 좀 성과를 낸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나 정찰 기술을 얼마나 줬는지 또 줬다 하더라도 성과가 있는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본 의원가 우리 당에서는 이를 경고했어요. 우크라이나에 탄약 지원한다고 할 때 러시아가 군사지 기술을 북한에 지원하면 어떡할 거냐 한국 국민 엄포를 놨었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인공위성 군사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은 1등 공신은 아마 그 북한을 지원했던 러시아일 것 같고 2등 공신은 이런 여건을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관계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실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평가는 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동의는 못하겠지만은 실제 국제적인 여건은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자초해서 본 의원도 그때부터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을 준다든가 드론 같은데 폭격 드론을 주면은 우리에게 북한을 군사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경계를 했는데 현실이 되고 있어요. 9.19 군사합의 1조 사망 효력 정지했는데 북한은 파기하겠다고 나왔고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파기됐다고 봐야 되네요. 문서적 행위로 파기이보 관계없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5년 동안 북한은 계속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파기됐다고 보십니까? 네, 뭐 실질 위반도 해왔고 그러면은 북한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효력 정지할 때 모든 것은 실익이 있어요. 이득점도 있고 잃을 것도 있고 실익은 얻을 거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가지 감시 제한을 풀어서 군사력이 강화됐다라고 하는데 잃을 거는 뭡니까? 이걸 효력 정지함으로써. 저는 잃을 거는 따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잃을 재산을 거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그것은 생명과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이에요. 모든 정책을 쓸 때는 장점과 단점, 실익을 동시에 보고 택하고 잃을 게 있다고 판단하면 그것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장관님의 단편적인 생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잃을 게 왜 없습니까? 당장 북한이 그러면 이걸 했을 때
북한이 어떻게 나오리라고 예상했습니까? 우리 김병주 어떻게 의원께서 대응 나올 거라고 예측했나요? 뭐 지금과 같은 뭐 반발을 하고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북한이 반발하고 우리에 대한 위협 행위를 한 게 한두 번도 아닌데 그걸 그러면은 신경 써서 좋아요. 국민을 보호하는 걸 소홀히 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됩니까? 이럴 것은 북한이 그동안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까막눈이 됐는데 북한의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접촉 지역에서의 북한 무인기 드론의 활동이 아주 활발할 것이고 주기적으로 드론 공격이 시작될 거예요. 실제 무인기 대비가 아직 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방에. 그런데도 이렇게 가고 서해안에서는 NLL에서의 충돌이 일상화되겠죠. 그리고 지금 긴장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그럼 긴장도가 올라가고 한반도가 하게 되면은 경제에 바로 여파가 가잖아요. 왜 이런 거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사실은. 그럼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국제적인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공위성을 발사한 규탄하고 국제적인 제재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니까 지금 이거와 별 관계없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간 거죠. 장관님은 야인 시절이나 국회의원 때 9.19 군사합의 파기 지속 주장해왔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장관님이 문재인 정부 지우기의 일환으로 무조건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걸 반대했어요. 이러한 군사합의조차도 안보를 정쟁화해서 또 많은 비판론자들은 비판하는 거는 총선에 이렇게 그 긴장도를 높여서 총선으로 갖고 가기 위한 비판도 있어요. 이제 실제 장관님 그렇게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하니까 북한이 파기하고 북한은 사실은 파기를 원했어요. 이걸말로 우리 국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왜 단편적인 것만 보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네. 예, 저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예, 기동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시고. 아니 바로 넘어가 버리셔가지고. 사실 이런 거는 유엔 제재를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떻게 답변 네. 합니까? 아니 안 위원장께서 답변할 기회를 안 주셔가지고 제가. 왜냐하면 시간 외에 질의하셨기 때문에 안 하셔도 돼요. 기동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때는 답변기에 달라고 하면서 하시는데 지금은 국제적인 이런 여건도 안 만들고 있으니 외교 참사와 안보 참사를 이어 안 해줬어요. 예, 간단히 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유엔에서 어떤 할 것이냐는 것은 지금 외교부에서 정부의 방침과 함께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병주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건 일방적인 주장이고 김병주 의원의 주장이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나머지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는 뭐 예컨대 비유하면 1조 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초래되는 건 1원입니다. 1조 원의 이익이 있는데 이런 손실을 염두에 둘 만큼 세상은 한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는 매우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동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성북을 출신 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장관 그 육군에서 사관학교 근무복 대신 전투복 착용해라 이렇게 지시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제가 확인을 못했다가 오늘 뭐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예, 적절한 조치인 거죠? 왜 답변 안 하세요? 제가 이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정신무장을 계속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조치 지금 뭐 남북한 한반도 상황이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저는 이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각군 총장들이 지시한 거로 나왔는데 그리고 특별히 지금까지 장관께서 계속 정신무장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까 이 편익 말씀 주셨어요.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조 원이라면
손해는 1원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장관이 강조해왔던 논리에 의하면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하는 이익은 1원인데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비용은 1조가 넘어요. 왜냐하면 장병들의 정신무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합당한 인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기 때문에 해서 임명을 한다고 하면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이 손실들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잖아요. 군령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더 고려하고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검증한 겁니다. 조심스럽게 검증했어요. 그런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자녀 학초복 문제를 대응하는 과정들도 그렇고요.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하는 문제들도 그렇고 ICM이 발사된 날 골프장을 출입하는 문제 역시 국민들을 전혀 납득시키고 설득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지금도 임명을 건의했어요. 적절치 못한 겁니다. 장관께서 꾸준히 말씀 주셨던 이런 조치에도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과 전체 장병과 지금 엄중한 한반도 상황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즉시 임명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 역시 일관성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 하루 사이에 많은 것들이 축적이 되어서 상황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 이후에 우리 이제 효력전지 선언했고요. 북한 탄도미사일 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면 파기했습니다. 상당한 전면 파기에 따른 상징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뭐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 내에 감시 초소 복구한다든지 JSA 현장 근무 경비병 재무장화 이런 것 눈에 보이는 걸 거고 그렇지 못한 다양한 긴장 상황들이 초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1일에는요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남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22일에는 미 해군 소속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산타페함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어요. 거기 22일 날 칼빈스남 다녀오셨고요. 이번 주말부터는 연합 해상훈련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북한의 영변 핵실험 실험용 경수로에서 시운전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혹시 군 당국에서 포착한 것도 있습니까? 이 상황과 관련해서? 네,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게 적절치 않아서. 네. 하루아침에 많은 것들이 축적되어 있다가 양에서 질로 전화되어 나가는 과정들인데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대단히 불안한 상황들이 노정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장관의 오늘 답변 태도를 보면 네 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 전쟁 불사 혹은 전쟁하자 이런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이례적으로 장관 최근에 언론, 방송, TV 인터뷰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국방부 대변인이신 줄 알았어요. 일국의 이 무력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한반도 상황들을 설명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전투적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일정하게 한편에서는 장관의 말씀을 듣고 시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상황이 도대체 이 전쟁을 예비하라는 거냐 뭐냐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 역시 다수입니다. 저는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장관께서 말씀 주셨듯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일부 효력 전직을 하든 파기를 하든 저쪽 그 아이들의 어떤 그 대응은 불보듯 뻔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전면 파기로 화답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정말 엄청난 얘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명백한 미치광이 전략의 일환입니다. 왜 이렇게 상황들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이 있고 국지전이 도발될 수도 있는 거고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과연 이런 상황이 초래되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는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5천만 국민과 7천만 결의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집단들은 결코 아닌 거예요. 김정은은 편하겠죠. 체제를 유지하고 정권을 보유해 나가는데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나 꿀 같은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보면
적대적 공존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역시 대단히 꿀 빠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일날선 쌍생아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야, 내년 총선 앞두고서 너무 무리한 접근 아니야? 양쪽에 이 정권을 잡은 집단과 세력들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이런 접근법들을 착착착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거다. 마치 남북 정권이 티키타카라듯이 정밀한 호흡을 맞춰서 가고 있는 거다. 이런 의구심과 불안감들을 거둘 수가 없어요. 장관께서 아무리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뻔하게 예상되어지는 한반도 긴장 상황, 갈등 상황, 대립 상황들을 이용해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 맨 앞에 서 있는 게 온당한 것이고 타당한 것이고 지금 이 한반도 국면을 관리하는데 합당한 것입니까? 네, 대답. 예. 기동민 의원님 평화를 걱정하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외친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법을 고도했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역대 최다로 30회, 어제 쏜 위성까지 포함한 31회를 도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 일부 마치 안정이 우리와 동맹국과 우방국의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마치 스톡홀름 신드롬처럼 잘못하면 세계에서 서울 신드롬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다르게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